이재명 지사. 이번엔 죽어도 탈당 못한다는 게 또 화제가 되네요. 맞을수록 큰다고 했던가요? 이재명 지사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원입니다. 속내. 이것도 아주 간단히 뭐 하시고 싶은 분만. 이재명 죽으나 사나 난 민주당원입니다. 제가요 바보는 아니에요. 탈당 권유가 자꾸 나오니까 권유 있었지만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아 인생 무상이에요. 압수수색 후에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는가? MB 박정권 경찰도 이러지 않았어요. 경찰 고발한다고 나서다가 만류했어요. 고발을 만류하는 당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일각의 탈당 압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성공해야 합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았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몇 차례 경찰이나 검찰에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은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네, 길게 평론할 일은 없잖아요. 아주 간단히 최님으로서부터. 네. 한 법률적인 10초씩만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뭐 아직까지 결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당 경찰서에서 장기간 압수수색과 수사 끝에 한 서너 개에 대해서 이른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원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되지만 만에 하나 공선법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일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오히려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진짜. 네. 김관덕 부장은. 그 이재명 지사가 보면은 굉장히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데 예. 보면은 강원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죠. 그 전에 그럼, 보면은 지난해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그렇고 경기지사 경선 때 당시 친문 후보하고도 그렇고 네. 그때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네. 지난번에는 내가 진짜 그 당시 싸가지 없이 굴었다라는 말까지 그런 저희 표현을 옮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치고 빠지기를 잘한다. 네, 그렇게 했다가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경찰과 어느 언론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더 잔악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가 이번엔 또 나는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강운 전략을 양면 전략을 펴면서 본인의 이러한 이 힘을 키워가는 그런 전략인데 나름 전략이다. 예. 이게 성공할지 말지. 김영주 전 의원님은 뭐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정치인으로서 맞을수록 큰다는 속설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뭐 그분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성적인 농담을 해서 그 연일 비판을 받을 때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요즘 있어요. 고생 많이 했. 연일 방송 나오대. 참 요즘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지역구,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 누구 의원님. 계속 방송을 방송 나온다더라고요. 나오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인지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왜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왔는지 잊어버리고 방송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재명 그 지사 정도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장 때부터의 논란을 딛고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나리오를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전히 그분 내부에서는 이걸 자기가 견디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의 보호를 받고 싶기도 한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현재 어떤 그 우리 국내에서의 사법농단 또
검경 수사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들을 잘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명지 전 의원은 어떻게 네. 아까 정치평론 보세요? 참 쉬워요 하셨는데요. 네. 다른 방송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송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그냥 명분만 생각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특히 제가 그 명분 속에 감춰진 그 정치인들의 어떤 욕망, 목표 이런 걸 탁 간파를 해서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 경우도 다른 프로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앵커도 달라요. 제가 다 참고 수용하잖아요.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예. 네. 예. 무슨 말씀 하셔도 다 네. 두 분만 방송하세요. 그렇게 아니 다른 방송 그 앵커는 방송이라서 짜여진다는 말만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는 언젠가 탈당합니다. 제가 예측할 때. 야. 언젠가 탈당하는데 문제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1단에서 탈당하냐, 2단이냐, 3단이냐. 이야, 그 밑에 있는 돌멩이, 바위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가장 탈당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점인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참 대단한 그러니까 예지력이에요. 왜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거는 뭐 네? 그 정도. 왜 탈당하느냐고요?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떨어져 나가면서 어느 당으로 가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땐 제2 여당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거기 가서 아마 생각할 또 겁니다. 뭔가 모색을 예. 할 거다. 예. 양 박사로 몇 년 가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 네. 네. 뭐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그 이제까지 이 미래를 예측할 때 차명진 의원이 그 틀리든 맞든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왜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인과관계를 그 설명하기가 참 모호하다. 네. 뭐 뛰어넘는다고 하면 너무 모욕적이고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내 표현이라서 손가락이 갇힌 달을 보시오. 그 자신의 논리가 부족하면 저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정말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아까 우리 김영기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장 때부터 논란을 그 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시장 때 논란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교복 무상 제공이나 청년 수당 그 지급 이러한 다양한 정책으로 시장 때는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사가 되고 나서는 앞서 그 제가 서양호 그 중구청장한테도 질문했던 것처럼 병원 CCTV 설치라든지 공공건설의 건설 원가의 문제라든지 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이 이슈보다는 여배우 스캔들부터 뭐 개인적인, 시작해가지고 네, 개인적이고 맞아요. 사적인 고소 고발 당했던 것들을 예. 이제 해명하는데 거의 4개월 이상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학적인 김광덕 평론가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양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게 표현을 하면 계속해서 갈짓자 행보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현 정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현 정부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현 정부를 또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갈짓자 행보를 걸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는 상당 부분 그 잃었다고 잃었다. 보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로서의 정책적인 승부수를 띄워 나간다라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만회될 수 있을 텐데 이후에 그 좀 더 도정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사는 길이지 나는 뭐 죽어도 민주당이다 이런 표현도 알겠습니다. 이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노희 변호사는 말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말할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제하는 편인데 네. 이제 오늘 제가 좀 그런 자제를 잘못했구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대권을 노리는 사람으로서 예.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이 타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저는 그분이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각자 우리들이 생각해서 그분이 뭐 맞네 안 맞네를 얘기할 때는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상황이나 또 현재 지금 그분이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이제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뭐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함부로 이제 못하겠다.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예, 일단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 나오시겠다고요? 프로그램에? 아니 그냥 뉴스와이드? 예, 하는 말씀에 이제 아, 그런 거죠? 너무 표현 너무 말할 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 나중에 노예 변호사부터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쉬게 할게요. 아 아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저 관상가를 가끔 만나보셨나요? 이게 잘 골라 만나셔야지. 양진호 회장인가 하는 이 양진호 씨는 회장이나 잘하지 대통령 될 상이다. 이러고 넙죽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정말 믿었던가 봅니다. 관상가 믿고 정치권에 줄댔다는 뭐 이런 이제 폭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 꿈을 꾸었던 양진호인가 대마 흡입 강요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권에 줄댔다. 관상가를 믿고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통령이 될 상이십니다. 그러자 양진호가 대통령 꿈꾸며 한 일은 직원들 관상 사주를 보고 충성도를 파악했으며 직원 부인에게 마약을 강요하고 상층부 입성위에 정치권에 줄을 대며 직원 갑질 폭행에 회사 돈을 횡령하고 결국은 웹하드 카르텔 형성해서 여기서 대통령은 된 것 같긴 하네요. 예. 이게 다 의혹대입니다, 지금. 교수 A씨 집단 폭행을 당했다. 끝난 뒤에 강제로 현금 2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양진호 동생은 형도 함께 때렸다 그랬다가 이게 재기수사 들어가니까 재수사에 나 혼자 했다고 또 진술을 지금 번복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양진호 회사의 직원 A씨는 워크숍에서 대마초 집단 흡연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장난하냐 뭐 이렇게 호통도 쳤다 하는군요. 들어보시죠.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이분의 꿈, 진짜 큰 꿈이 뭐였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이분의 진짜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이렇게 뭐 돈 버는 사람이, 사이비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양진호를 만난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당신은 대통령이 될 상이라 그러면서 큰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업된 거죠, 이 양 회장이. 아, 그걸 믿었대요? 아, 그럼요. 아, 진짜 믿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저런 작업을 친 게 좀 있습니다. 그 줄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입니까? 정치권하고도 이분이 친분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회사로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 관상도 보게 하고, 사주팔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직원이 나한테 충성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걸 또 걸러내고. 이게 지금 노영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최종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관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긴 하지만. 네, 뭐 이제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소를 어떤 혐의 사실을 가지고 기소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증거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네. 이제 사실 뭐 대통령 된다고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절을 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게다가 이제 이분이 예전에는 뭐 어떤 그 음식 같은 것을 판매하는 녹즙을 판매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전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상상도 못한 일이 일단 벌어졌으니까요. 돈이 그렇게 뭐 1,000억, 2,000억 막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데 저런 그런 말까지 거예요. 들으면 얼마나 본인이 좀 업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관상가는 참 누군지 알 수도 궁금한 최진영 변호사.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냥 후하하 쓸까 하다가 그냥 말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돈이 있는 많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언제 돈을 벌 때 제일 기분이 좋느냐 했더니만 900억에서 1,000억 넘어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돈이 1,000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경제적인 측면은 이제 넘어섰다. 이제 뭔가 다른 어떤 그 측면 넘어가자 하는데 마침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서 충동질이 된 것 같은데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공적 영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야동 팔아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오히려 결국 지금으로서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 900억에서 1,000억 넘어갈 때가 그런 분을 만나는 최진영 변호사 아니면 뭐 그냥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시겠어요, 누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 갑자기.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연 안 하세요? 저요?
그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 900억에서 1000억 번 사람은 어떤 만나본 적이 사람인지 좀 알고 없어가지고. 싶은데. 근데요,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양진호 씨. 예. 제가 정치 해보니까요. 예. 돈 없어도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지 이제 정치가 그 정도의 수준은 넘었습니다. 예. 착각 마세요. 예. 김영주 전에는. 예. 사실은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지난 대선 때 당일날 뒤집어져서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예측한 그 역술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된다. 예. 분명히 문재인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부분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강요를 하다가 안 되는 거 보고 이제 문을 닫았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사는 데가 성남 분당 요쪽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선은 이런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로 맞게 틀리게 물론 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관상적인데 본인이 양진호 자체가 굉장히 권력지향형인 사람에게 예. 대통령이 된다.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이 대통령 권력 아니겠습니까? 예.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초긍정입니다. 나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불법이 이런 불법이 것을 아니니까 그리고 또 가버렸다. 지난번 이혼 소송에서도 자기가 승소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갈수록 자기의 도덕적 불감증을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넘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 이 지금 학부모들 유치원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죠.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곳에서. 근데 폐원 통보하고 학부모 조롱하고 가짜 뉴스에 국회 로비까지 하는 의도가 뭔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해진 여론에 좀 조용하다 했어요, 한동안. 그러더니 드디어 반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립유치원단체. 유치원 폐원 안내 사전통신문이라고 전국 38개 유치원 폐원 통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에 지원해서 국민의 당당한 혜택을 누리세요. 이렇게 조롱하는 공문까지 보내는가 하면 유치원 3법 그거 수용 불가예요. 여야 의원에게 총 21쪽에 달하는 유치원 3법 수용 불가 공문을 발송하고 재산권 제한 헌법에 위배된다. 개정안 6개 조항 수용 불가 주장을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 한유총 허위 조작 정보 유포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박용진 의원 한유총 로비 시작 3법 처리 지연 우려. 이덕선 비대위원장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의원들 만나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녔고 학부모들은 그나저나 아이들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자꾸 저한테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결국 또 이렇게 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 진정성 있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유치원 원장님들이 되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양 박사는 어떻게? 앵커가 너무 또 노영희 변호사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당황스럽고. 저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면 답은 누가 주실래요? 김광덕 부장님? 어떻든 그 폐원 통보 등은 저는 이걸 일종의 자폭 위협을 하면서 예. 자기들의 이익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예. 이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짧게 하세요. 네. 김명주 의원님.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라든지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선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단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말하자면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는 너무 좀 도가 지나쳐서 정치 단체화. 다음번엔 너 안 찍는다. 예. 이런 것을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초. 예, 그 유치원이 사적인 측면하고 공공성 측면이 함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 논쟁을 보면은 한쪽에서 너무 공공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또 당사자들은 우린 이건 사적 재산이다 이런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답을 정리는 못 찾았다. 교육부가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주하 앵커의 MBN 뉴스팔로 넘깁니다. 고맙습니다.